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정말 진짜 웃음이 나와도 될진 모르겠지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솔직히 계좌를 안 열고 뭐 좀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꽤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락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시각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하는 길이 이렇게 힘든 장이면은 그냥 다 무시하고 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슬슬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장이 너무나 안 좋고 하루에 2% 빠지는 건 예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산 종목들의 확신이 슬금슬금 사라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야, 이거 진짜 싸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 주가가 뭐 3%, 4%, 5% 이렇게 빠지니까 야, 이거 내 생각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그러한 공포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공포가 우리의 확신을 넘어서면은 그때 바로 패닉셀이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계좌는 안 보더라도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뭔가 변한 게 있는지, 지금까지 내 시각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꼭 공부해봐야 확신을 한 번 더 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상승장에서 야, 뭘 사야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바로 공부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작하자마자 조금 쓸데없는 말이 길었네요. 빠르게 내용 보고 오늘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을 또 매수를 하고 추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람은 지치지도 않나 보네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죠. I will keep supporting 도지코인. 뭔가 갑자기 분위기 영어 시간 같지만, 그런데 자기는 도지코인을 여전히 서포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다시피 트위터를 통해서 또 도지코인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현재 본인도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솔직히 이때까지 많이 속았던 투자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안 속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도지코인이 또 22%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걸 딱 보니까 작년에는 유동성이 넘치는 시기라서 이러한 트위터에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같이 좀 힘든 장에서도 급등한 걸 보면은 진짜로 유명세라는 거는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마침 일론 머스크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현대차 잘하고 있다. 자, 왼쪽 아래 보시면은 또 트위터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 1분기 전기차 점유율에서 75.8%가 테슬라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진짜 압도적이죠. 4대 중 한 대는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이 누군가 봤더니 야, 놀랍게도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네요. 9%로 2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is doing pretty well. 꽤나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참고로 미국에서 현대차의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1년 전 대비 24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현대차의 약진이 보인다는 거겠죠. 그리고 진짜 일론 머스크의 힘이 꽤나 대단한 거 봅니다. 일론 머스크의 언급 때문에 해당 트윗은 현대와 기아차에 대한 토론방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같은 장에도 현대, 기아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화이팅해서 앞으로 좋은 모습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또 고유가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서는 연비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한국과 일본 차가 꽤나 잘 팔릴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과거 고유가 시대에 현대차 그리고 일본 차가 미국에서 잘 나간 바 있었죠. 그런 흐름이 또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 아마도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이 셀코리아를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결국 실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러면은 다음 달에는 금리 역전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금리 역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2% 금리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1.5% 주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이 쭉쭉 올려서 2.5%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곧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야, 금리가 낮은 한국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네, 그냥 미국 갈랜다 라고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져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분명 금리 역전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더니 조금은 의외였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오히려 역전, 이때까지 3번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부 다 외국인의 증권 매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증권이라는 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쳤더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더라라는 걸 밝힐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주식시장에서는 3번 중에 2번은 순유출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역전 후 3번 중 2번은 채권시장에는 무조건 돈이 몰려 들어왔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순유출을 했던 이유는 금리 역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때 당시 트럼프가 이끈 무역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 논란 등 이러한 다른 이유가 분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나오면 무조건 외국인이 팔고 나갑니다 라는 말은 조금은 어폐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시각은 역전이 되더라도 기계적으로 대규모로 빠져나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고 다른 요인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공모주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넥스칩 그리고 삼성 스펙 요코가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토요일날 공부했다시피 꽤나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지금 촬영 시간까지는 넥스칩의 기관 수혜측이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뒤에 나오면 꼼꼼하게 확인 후 따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넥스칩은 차량용 반도체 개발 업체이며 자율주행에 관련된 회사라서 일단 섹터는 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누리호가 재도전을 하러 또다시 이렇게 우뚝 섰다고 합니다. 누리호 두 번째 발사 시도, 오늘 오전 기립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쏘는가 하고 봤더니 오늘이 아니라 내일 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엄빌리칼 타워와 누리호를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후 기밀 시험으로 산화제 충전 과정에서 막히는 게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시쯤 발사 준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 중이며 발사 시간은 내일 오후 4시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날씨만 괜찮으면 바로 발사를 하겠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우주에 관련된 소식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행성 정렬이라는 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보도록 할게요. 수금 화목토,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성이 지구, 달까지 줄여서 밤하늘을 장식하는 행성 정렬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새벽 동쪽 하늘 낮은 곳에서 시작해 남쪽 하늘로 대각선으로 정렬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만원경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성 정렬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꽤나 특별하다고 하며, 그리고 이번이 만약에 지난다면은 2040년이 되어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18년이나 지나야지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안 그래도 히릿이 이 뉴스를 보자마자 보러 가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그 다음에 몇 시에 봐야 되는가 봤더니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는 행성 정렬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최적의 관측 시기를 26일 새벽 4시 30분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혹시나 관심 있다면은 26일 새벽 4시 30분에 하늘을 보면은 행성 정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디서 봐야 되는가 봤더니 일주일 전 동쪽 지평선에 방해를 받지 않는 전망을 찾으면은 어디서든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위치는 동해 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26일은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새벽 4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시 경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11박 12일에 출장을 마치고 18일날 귀국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오자마자 기자들에게 한 말은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으로 핵심 사업의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몸소 겪은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 갔다 왔나 봤더니 ASML, IMEC, 그리고 BMW 미팅, SDI 헝가리 공장, 하만 카돈 등을 둘러보았으며, 그리고 이번 출장을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와 전장 기술 투자, 핵심 기술 확보, 인재 영입 등에 더욱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한국 증시의 전망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지금 PBR은 DB금토에서 지금 현재 한국 증시의 PBR이 0.98배라며 이미 1.0은 깨졌고 금융위기 당시인 0.83 근처로 현재 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과거로 보자면은 PBR이 1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IMF, IT 버블, 그리고 금융위기, 팬데믹 이러한 사례도 분명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야, 그때 당시 진짜 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다 회복했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 기름들 참 어려운 장이고 그냥 다 던지고 싶은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기름들 이때까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결국은 전부 다 회복을 하고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장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름들 너무나 힘들면은 잠시 어플을 지웠다가 뭔가 상황이 바뀌고 야, 지금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저 기릿이 그때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금 PBR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PER 또 봐야겠죠. 한국 증시 지금 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펄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당시 저점 수준에 근접을 했다고 한데요. 코로나 당시 저점은 8.8배로 지금 9.0배랑 차이가 이미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아직 S&P 500은 코로나 저점이 14배인데 지금은 15.9배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펄만 봤을 때는 야, 미국장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장과 미국장의 밸류 차이가 조금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나스닥은 현재 23.6배이며 중국은 10.2배인데 코스피는 9.0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만년 저평가인 이유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이 두 가지 ETF도 같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딱 마지막 하나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가 바닥일까? 이번 주 증시 전망은 2400에서 2520포인트로 현재 예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암울하다라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요. 다만 키움증권은 역사적 하단까지 내려온 코스피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의 타이밍이 아니라 비중 확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러운 예측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반대 매매가 많은데 그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 폭락이 나타난다면 매수 기회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혹시나 그런 기업들 중에서 2차전지, 자동차, 시크릿컬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바닥이 어디고 그 다음에 추가 폭락을 한다 이런 뉴스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저점의 신호였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절반은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경기 침체 확률이 50%나 된다는 건데요. 저 정확하게 보자면 44%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난리 났던 금융위기 때는 38%의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했으며,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26%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44%,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 기릿은 또 긍정적인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자면 항상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그리고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 기릿 이거 뭐 경기 침체 온다던데 그거 진짜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 세계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가 아는 악재가 과연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엄청난 물가 그리고 같이 올라가는 금리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경기 둔화가 올 것이고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이 실업률이 꽤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플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진행 중인데 이 실업률이 꺾인다면 또다시 증시는 출렁출렁 할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실업률이 버틴다면은 야 근데 경기 침체 안 오는 거 아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현재 바이 코리아를 하고 있다고 하죠. 사는 바이가 아니라 빠이빠이 할 때 바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팔고 있나 봤더니 외국인이 6월달에 벌써 4조 원이나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종목을 크게 사고 있는지 이 부분이 관심이 쏠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6월달 순매수 상위를 한번 봤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우리 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LG노텍, KTNG, 고버스, 한국항공우주, KT 이러한 기업들을 크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참고로 우리 금융지주는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들어갔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하루만 이렇게 크게 매수했으며 아마도 블록딜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이 크게 매수한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는 빼도록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등은 바로 SK이노베이션인데 여기에 큰 매수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무려 2천억이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이 SK이노만큼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 들어 고유가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주의 호실적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전 세계 정유 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다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SK이노의 문을 두드리는 외국인들이 현재 많다는 거겠죠. 한번 기분들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엔저라는 소식 정말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엔저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엔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엔화에 투자할 때다 혹은 그냥 이럴 때 사두자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엔화를 사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야, 결국은 엔저 다음에는 또다시 엔고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 침체 진짜 오면은 또다시 안전자산이라는 엔화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경우도 오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먼저 깔린 심리는, 야, 이 정도 빠졌으면 충분히 살만하지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행을 위함이죠. 우리가 이제 일본 여행을 하면은 항상 조금 더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이 싸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서 혹시나 투자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여행 가서 쓰면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현재 엔화를 조금씩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르분들이 여행을 위함이라면은 그냥 은행 가서 환전하시면 되고요. 투자를 위함으로 들고 있을 거라면은 엔화 예금 아니면은 엔화 ETF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고유가가 조금 더 잡히고 그 다음에 항공편이 정상화되고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진다면은 엔저 덕분에 여행 항공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북한 핵실험 초읽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마도 이 같은 지구는 곧 핵실험을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갱도별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연쇄 핵실험도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한반도를 덮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온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SDI. 장이 안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하락장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버티기 위함이겠죠.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서 인플레 국면에서도 실적 방어력이 보인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8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충분히 만족할 것으로 현재 보이며 전기차 시장은 매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만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SDI의 실적을 보시면 매년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올해 예상펀은 24, 내년에는 20, 내후년에는 17까지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있는 가격대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갑자기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10%나 하락해서, 야, 이거 거래량 터진 음봉 나왔다, 난리 났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F투자증권은 갓김이 우마무스메 게임 출시를 기대하며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가를 8만원에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윗게임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은 일본에서 출시 후 지금까지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데요. 그 흐름이 우리나라도 이어지지 않겠나 라는 그 기대감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시 후 2-3일 내 매출 순위로 흥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며, 그렇다면 이 게임 언제 출시하나 봤더니 오늘 오전 11시에 출시를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위치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마무스메 게임을 보는 시청자가 37,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오전 시간대라는 걸 생각하자면 시청자가 많은 편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게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 보니까 게임이 망하지 않겠나, 이러한 예측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악재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3일 내에 실적 전망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을 보시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올해 예상 퍼 20, 내년에는 15, 내후년에는 13까지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게임주의 퍼가 20보다 낮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